아,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2억을 날린, 2억을 날린 남자, 셀리토 제이입니다. 뭐, 이번 하락장에서 꽤나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2억을 날렸다는 거는 이전 최고가 대비 2억이 날라갔다는 얘기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자산은 최고가잖아요. 이게 참 심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항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그때가 내 자산이고, 이게 떨어졌으면은 아무리 수익이 나 있더라도 그건 이제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아직까지 다 수익권입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죠. 저는 한 5년간 이제 장기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쭉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이 꽤나 많이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빠진 금액이 2억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 2억이 오르기 전 금액도 꽤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한 21억에서 22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이랑 한국 계좌 전부 다 합쳐서요. 이번 손실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저야 그런 입장이지만 아마 그 코스피라든지 국내장 그리고 나스닥 이런 해외장에서 최근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셨다든지 이제 최근에 이제 뭔가 좀 돈을 많이 넣으셨던 분들은 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를 수만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번 손실장, 아직 이게 제 생각에는 이 하락장이 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하락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씩 본인의 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5년간 장기 투자로 거의 매도를 안 하고 이제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지향해야 될 관점, 지향해야 될 방법,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레버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이제 갑자기 오르는 주식을 더 많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잖아요. 2배짜리, 3배짜리, 다양한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인버스 레버리지도 있고, 테슬라 2배, 3배짜리도 있나? 아무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레버리지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5년 가까이를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이 5년간 이런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쭉 이런 장기적으로 그냥 횡보를 하는 그런 장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은 이런 모든 구간을 통해서, 물론 계속 오르기만 하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손실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횡보하는 그런 장에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장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50달러에 산 주식이 60달러 올랐다가 40달러 떨어졌다가 65,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최종 마지막에 50달러까지 그냥 왔다면은 우리는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런 투자를 하면은 100% 손실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특히 그 배율이 높을수록 손실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손실을 했을 때 이 떨어진 가격을 보고 그걸 버틸 만한 본인의 멘탈?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는 훨씬 더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레버리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좀 피해야 될 방식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숏 포지션이죠. 인버스 같은 것들.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모든 지금 하락에 관련된 베팅을 하시는 이런 투자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현재 지금 과열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약간 이걸 쿨다운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는 기술질 위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이 반갑지는 않지만 어쨌든 항상 가열된 상태가 점점 부풀어 오르면 흔히 말하는 버블이죠. 그게 터지게 되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인버스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이해를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면은 짧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숏이라는 말이 결국 짧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그 트위터에서 한참 유명했던 그 지옥 변곡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좀 유명했죠. 그 엔비디아 10억 인버스를 때려박아서 수익을 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 이후에도 그거를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 않고 가져가다가 그거를 손실을 좀 보시고 나중에 정리를 조금 하셨던 걸 제가 언뜻 기억합니다. 저도 좀 약간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뭐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현재도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인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버스라든지 숏이라는 것들은 이게 과열돼 있던 장에서 이거를 빼는데 언제까지 빠질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을 예측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현 상황에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테마주. 저는 뭐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 저것도 해봤는데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뭐 장기 투자에 테마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테마주는 딱 그때 그 시기에 한번 뚝 뜨면 오르면 하는 건데 근데 그 테마가 언제 맞다 어떻게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미 올랐을 때 샀으면은 그 테마가 그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장기 투자는 당연한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주들 그 뭐 가끔 보면 ETF 이런 거 추천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뭐 그냥 듣고 사시면 된다. ETF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뭐 몇 배짜리 레버리지가 아니면 괜찮은데, 뭐 인버스 이런 것도 좀 피하시고. 근데 막 특정 종목을 얘기하면서 지금이 누른목이 어떻고 이평선을 넘어가가지고 지금 볼린저 번드가 이제 이런 말은 그냥 넘겨 들으십시오. 물론 그게 진실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때까지 이런 종목 추천해 주셨던 분들을 봤었던 경험에 의하면은 아닙니다. 정말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은 글쎄요. 종목 추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특이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종목 추천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추가로 뭔가를 하려면 무슨 가입을 해라 여기를 해. 그 말을 믿고 싶습니까? 전 주식으로 25억까지 벌었고 지금 한 22, 3억이지만 저는 그 정도 버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뭔가를 수익을 내려고 물론 뭐 돈이야 더 벌면 좋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본인이 추천주를 해주신다? 글쎄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까요? 다른 방법이 훨씬 더 많을 건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차트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하는 편이고 뭐 나름 뭐 좀 매수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차트에 모든 걸 걸고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는 과거의 지표를 기반으로 이제 현재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건 지금까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결과지 미래를 어떻게 반영한다기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조하시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차트를 보고 하실 거라면 정말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를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よかった